자, 목표 설정입니다. 목표 설정의 원리, 이건 다른 교육에서도 많이 했던 내용이에요. 운동선수에게 이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7가지로 설명할 거예요. 목표 설정의 원리 7가지. 요 7가지를 그냥 제목 말아가 되는 게 아니고 실제 선수들을 코칭할 때 이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하게끔 도와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목표 설정 원리 제일 먼저 중요한 거,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라. 구체적인 목표. 막연하게 나는 성공한 선수가 되고 싶다. 나는 뭐 프로 선수가 되고 싶다. 실제 운동선수 상담을 해보면 선수들이 목표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성공한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프로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 목표가 참 큰 것 같은데 알맹이 없는 그 쭉정이라고 그래, 쭉정이. 껍데기예요. 그 구체적인 목표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팀이면 어느 프로팀의 어느 포지션에서 어떠한 위치에 올라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을 해줘야 되죠. 예를 들어서 나는 국가대표 선수가 되겠다면 나는 몇 살까지, 몇 년 안에 국가대표 선수가 되어가지고 내가 뭘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되어줘야만이 이 목표가 실행력을 가집니다.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모호한 목표는 우리에게 설렘을 줄 수 있고 어떤 뭔가 동기부여는 일시적으로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실행을 꾸준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끌림은 없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 나는 3년 안에 국가대표 선수가 돼서 몇 년도에 올림픽 대회에 내가 출전해서 금메달을 목에 걸겠다 라는 게 이게 이제 구체적인 목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훈련 과정에서도 이 목표를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보다 나는 지금 체력이 좀 약한 편이니까 체력 훈련의 강도를 지금보다 2배로 높이겠다. 체력 훈련의 시간을 1시간 더 늘리겠다. 그렇게 해서 나는 몇 개월 후에 내가 지금 평균보다 좀 떨어져 있는 이 체력을 상위권으로 끄집어 올리겠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하죠. 나는 평소에 훈련할 때는 괜찮은데 큰 경기에만 가면 뭔가 긴장과 각성, 불안이 높아져서 내가 갖고 있는 평소 실력이 안 나온다. 그래서 내가 멘탈이 좀 약한 것 같다. 그럼 멘탈을 강화하기 위해서 나는 멘탈 훈련에 호흡 훈련을 어떻게 하고 이발 훈련을 어떻게 하고 하는 구체적인 그런 로드맵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목표로 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만이 실제 내가 목표 쪽으로 갈 수 있고 목표가 나를 끌어당길 수 있다. 자, 첫 번째,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라. 자, 두 번째는 우리 뇌의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이 됐다면 이것만 해도 우리는 가요. 그런데 좀 더 우리 뇌를 현실에서 작동될 수 있는 더 큰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 뇌는 목표와 현재 차이를 느꼈을 때 목표로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더 많이 가진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진술해라. 무슨 말이냐면 내 목표는 3년 안에 국가대표 선수가 돼서 몇 년도 올림픽 대회에 출전하는 것이다. 이게 목표라면, 그런데 현재는 내가 체력이 이런 부분에서 이 정도고 내 현재 성적은 이 정도고 나의 멘탈 상태는 이 정도다. 이걸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지금의 현재 상황을 바꾸기 위한 새로운 어떤 노력, 새로운 어떤 동기가 생길 수 있다. 자, 세 번째는 구체적인 실행 방법에 대해서 진술해라. 자, 첫 번째 내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현재 상황이 내가 이렇다는 갭이 확인되면 우리 뇌는 이 갭이 만들어지면 이 갭의 차이를 못 견뎌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하게 되죠, 뇌는. 목표 쪽으로 내가 이동하든지 목표를 내려서 포기해버리든지 이렇게 일치될 때 우리는 뇌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편안함을 느껴요. 근데
우리가 가야 될 부분은 이걸 끄집어내려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의 상태를 목표 상태로 끄집어 올려야 되거든.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면 구체적인 실행 방법에 대한 부분을 진술을 했을 때 우리는 그 실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냥 현재 상황, 목표 그것만 해도 도움은 되는데 확실한 우리는 그러한 전략을 찾기 위해서 그럼 아침에 나는 일어났을 때 무엇을 할 것인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기상 멘탈 트레이닝을 하겠다. 그럼 기상 멘탈 트레이닝이 잘 잤다. 상쾌한 아침이다. 오늘도 국가대표 나의 꿈을 위해서 화이팅! 아자! 하고 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실행 방법에 대한 게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내가 자기 전에는 호흡 훈련을 하고 이완 훈련을 하고 자기 암시를 하고 잠을 잔다. 그러면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에요. 그리고 훈련 과정에서는 루틴을 어떻게 설정을 하고 또 훈련 시간 이외에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어떻게 하고 일상적인 부분에서 나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진술해라. 이렇게 세 가지만 세팅되면 그렇게 하게 돼 있죠. 근데 제가 아까 7가지 말씀드린 데 있거든. 아니 4가지가 더 남았어요. 그 4번째는 뭐냐면 좀 더 목표에 갈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결과적 진술을 하는 거예요. 결과적 진술. 이 결과적 진술을 다른 말로 성과라고 그러죠. 이 정확한 의미는 이미 내가 국가대표가 됐다. 그럼 국가대표가 된 나로서 지금 나는 어떤 생활을 하고 있고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건 대단한 설렘이지 않을까요? 대단한 자극이 되지 않을까요? 왜 이걸 해주냐면 이걸 함으로 해서 우리 뇌에 강력한 동기를 자극시켜 주거든. 동기를 부여해 주거든. 그럼 내가 국가대표 선수가 돼서 나는 뭘 하고 있는가? 내 가슴에 태극마크가 달려있는 그 유니폼을 입고 있는 나 자신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 자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미 성공한 선수잖아요. 성공한 선수로서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댔을 때 인터뷰하고 있는 나의 모습, 방송에 출연한 나의 모습, 방송, 신문에 내 사진, 내 얼굴이 나오는 모습, 그리고 내가 좋은 집에서, 성공한 선수로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하게 보내는 나의 모습, 남들이 나를 존경하고 있는 그러한 느낌, 존경받는 느낌,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니까 성공이 되더라. 성공에 대한 부분을 강의를 하고 있는 나의 모습, 내가 원하는 성공한 이후의 모습을 상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뇌는 착각의 챔피언이잖아. 상상한 것도 뇌에 흔적을 남겨버리니까 이건 무조건 내가 가야 된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어떤 좌절을 겪더라도 끊임없이 나는 내 목표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내 상태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성과에 대한 진술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성과에 대한 진술을 하는 선수들은 많아요. 그런데도 왜 그 선수들은 노력을 하지 않느냐면 아까 1, 2, 3 세 번째 구체적인 목표나 현재 상황 진술이나 또 구체적인 실행 방법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순서대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 이 모든 게 다 갖추어졌을 때 그 어떤 선수도 성공 못할 선수는 없어요. 성공이라는 것은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과 같이 명약관화한 그러한 결과를 얻는 거거든.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어떤 원인이 있음으로 해서 결과가 나오는 게 성공이에요. 그래서 이 4번째 결과 진술을 함으로써 우리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다. 그럼 선수는 정말 노력을 하지 않을까요? 자, 5번째. 이렇게 했는데 좀 더 굳혀보자 이 말입니다. 더. 왜? 하다가 선수들이 힘들면 자꾸 좌절하고 자꾸 무기력해지고
자꾸 뭔가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그걸 더 이겨낼 수 있는 자기 안에 내면의 그 무엇을 더 굳게 만들어 보자. 성공 신념을 만들어 보자. 뇌가 더 성공에 대한 목표에 대한 착각을 더 강하게 해서 전형 성공회로를 단단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 그래서 다섯 번째가 뭐냐면 증거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증거. 그러면 앞에 우리가 네 번째 성과, 결과 진술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실제 증거를 만드는 거예요. 가짜로라도. 내 방에 뭐를 만들어야 놔야 될까요? 국가대표 선수들이 입는 그 옷, 그 사진을 크게 붙여놓고 거기에 내 얼굴을 붙이는 거예요. 이건 진짜가 아니고 다 가짜지만 진짜처럼 우리 뇌가 착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올림픽 무대에서 국가대표로 나가서 우승한 1위한 금메달을 받고 한 손에는 꽃을 들고 손을 들고 있는 내 자신의 그 포즈를 증거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 증거물 만드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 그래서 사진이나 어떤 영상 또는 그러한 자료들, 그런 것들이 우리 뇌에서 이건 처음에 제작할 때 그걸 만들 때나 이건 내가 그냥 가짜로 만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계속 붙여놓고 반복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반복적으로 보고 듣고 계속 입력해버리면 뇌는 마치 자기가 국가대표 선수가 이미 된 것처럼 착각을 해버려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고, 그 믿음이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는 의지를 가질 때 신념이 되잖아요. 그럼 성공한 선수가 되는 건 이 선수가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는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거든. 그래서 이 증거를 제시해 줌으로 해서 이 선수가 완전한 신념을 가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 이제 뭐 끝났잖아. 근데 여섯 번째 또 있거든. 더 굳혀보자 이 말입니다. 운동선수가 운동을 잘해서 좋은 성적을 내서 원하는 성공을 이루는 거 우리가 상식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한 그 선수의 상태를 만드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목표 설정의 원리거든. 그럼 이 여섯 번째 더 굳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생태 점검입니다. 생태 점검. 그러니까 생태라는 말은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연을 이야기할 때 자연 생태계라고 이야기하잖아. 어느 하나가 없으면 또 어느 하나가 변화하면 나머지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그걸 우리는 생태라고 하죠. 어느 하나가 어느 다른 것에 영향을 미치는 거. 예를 들어서 자연 속에 늑대가 사라지면 자연 생태계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그 늑대가 사라졌을 뿐인데 늑대 사라진 게 늑대가 멸종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늑대가 멸종되니까 초식 동물들이 엄청나게 번식을 많이 해요. 먹이 사슬에서 위에 늑대가 사라져 버리니까 이 초식 동물이 많이 이렇게 번식을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풀을 너무 많이 뜯어 먹어버리고 탄소 배출이 높아져 버리죠. 이것이 뭐로 이어지면 지구 온난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자연 속에서 그 늑대의 멸종으로 인해서 자연 생태계가 무너진다. 그때 쓸 때 우리가 생태라고 쓰는 거예요. 그렇다면 운동선수가 이 생태를 어떻게 그러면 목표 설정의 원리에 활용하는가? 이거예요. 내가 성공한 선수가 되었을 때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있을까요? 자신감을 얻을 수 있고 유능감을 얻을 수 있고 이미 내가 성공했으니까 경제적 부를 이룰 수 있고 남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가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모든 긍정적인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게 내 성공으로 인해서 얻는 거다. 내가 성공을 하면 이러이러한 다양한 것들을 내가 얻을 수 있다. 이 생태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 목표를 성취했을 때 잃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도 생태예요. 어떤 걸 잃게 될까요? 남들로부터의 무시. 자, 얻게 되는 건 좋은 걸 얻게 되도록 세팅을 하는 거예요. 잃게 되는 것은 부정적인 나쁜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남들로부터 무시, 가난,
뭐 어떤 뭐 스트레스, 뭐 열등감, 안 좋은 것들은 전부 다 잃어버리죠. 아니, 이 좋은 것들이 다 얻어지고 안 좋은 것들이 다 사라지는 완벽한 내 삶, 행복한 내 삶, 얼마나 설렘이 있는 걸까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거든. 내 행복한 삶이 이미 보장되는 그 생태점검을 했는데 나는 뭘 해야 될까요? 지금 남들보다 2배, 3배도 힘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힘든 건 왜 힘드냐면 희망과 꿈과 목표가 사라질 때 현실의 모든 부분들이 스트레스고 고통이에요. 힘든 거예요. 선수들이 자기 안에 이 목표가 분명하게 설정이 안 되고 그러한 꿈, 그러한 희망이 없을 때 모든 훈련 과정들은 힘든 거예요. 반대로 목표가 분명하게 설정이 되고 꿈과 희망이 있는 선수들은 훈련이 아무리 힘들어도 또 중간에 어떠한 시련과 좌절, 실패가 반복되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선수들은 꿋꿋하게 다시 일어서고 세팅해서 끊임없이 도전을 해서 자신이 원하는 걸 이루어가죠.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목표 설정의 원리 첫 번째부터 제가 설명드린 6가지인데 한 개 더 있어요.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거죠. 백문이 불여 일견. 우리가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운동선수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백견이 불여 일행이라. 백견이 불여 일행이라.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실행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 그래서 마지막은 뭐냐면 실행하라입니다. 실행하라. 그 어떤 것도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공연불이 되는 것이죠. 실행하지 않는데 어떠한 성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앞에 6가지를 목표 설정의 원리에 맞게끔 내가 접목해서 쓰고 그걸 활용하고 실행할 수만 있다면 성공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는 성공이 쉬우냐 실패가 쉬우냐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실패가 쉽고 성공이 어렵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내도시언적 관점에서 볼 때 그 말이 맞는 말이죠.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는 블루오션 관점에서 본다면 실패보다는 성공이 훨씬 쉬워요. 왜? 대부분의 선수들은 지금 제가 이 강조해드린 목표 설정의 원리를 정확하게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럼 그 대부분의 선수들은 어디에 있나요? 내도션에 있잖아. 그럼 이걸 내가 내 훈련 과정의 목표 설정 원리를 그대로 다 접목해서 쓴다면 나는 어디에 있나요? 블루오션은 경쟁자가 없는 거죠.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내 주변에는 최소한 나와 같이 하는 선수들이 많이 없다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를 내가 더 수행 효과를 볼 수 있는 그 어떤 전략을 쓴다면 성공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럼 성공이 쉬운가요? 실패가 쉬운가요? 성공이 쉽죠. 단 전제가 있죠. 내가 어떤 포지션, 어떤 전략을 쓰는가에 따라서 나는 내도션 포지션에서 내가 있다면 실패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블루오션 포지션에 둔다면 나는 실패보다 성공이 훨씬 쉽죠. 왜? 경쟁자가 없으니까. 그 경쟁자는 우리는 같은 수준에서 경쟁을 하는 거지 내 수준을 이렇게 높인다면 이미 경쟁자가 사라지는 거죠. 그럼 오늘 제가 설명드린 목표 설정의 원리 7가지는 바로 그러한 경쟁자가 없는 블루오션입니다. 자, 여기까지.